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네, 고라니 볼펜으로 행복해 하시는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알루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 진출로 이 실적 날개 달까입니다. 네, 알루코는 56년 6월 설립돼 72년 4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알루미늄 압출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압출 전문 회사로서 본사 해외 법인 및 계열 회사는 알루미늄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알루미늄은 이 건설업 및 AL폼 인대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이 고강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주조, 압출, 가공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 4,961억 원, 영업이익은 246억 원, 순손실은 265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101.3%가 증가했고 또 순손실은 291.3%가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 1,0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습니다. 분기순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바 있는데요. 2차 전지 수혜주로 이 기대감이 올라간 알루코. 대표님, 이번엔 LG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알루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호에서 우리가 힌트가 좀 나오죠. 네. 알루미늄 압출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종속회사가 두 개의 이제 종속회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알루미늄과 고강알루미늄을 통해서 주력 사업인 알루미늄의 주조 압출 그리고 가공 공정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적용 분야가요. 이 건축, 그다음에 가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동차 또는 이 배터리 셀까지 좀 접촉이 좀 되면서 알루코가 이제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 이 테슬라 관련주로도 부각을 한번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잠깐 이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계약 체결명은요. 폭스바겐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이다. 최근 매출액은 4,952억인데 이 중 43.3%에 해당되는 2,152억 원의 이 계약을 이제 따낸 겁니다. 계약 기간은요. 2020년도 8월부터 2031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이 올해 계약 기간을 좀 본다면 한 10년간 그러네요. 10년간의 이 매출을 이제 납품하게 되는 건데 이 대상 법인이 지금 이 계약 상대방이 돼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판매 공급 지역이 폴란드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 해석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폴란드 해외 법인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좀 들고요. 지금 2,152억, 지금 현재 매출액에는 한 43.3%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일 수 있는데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우리가 희석된다면 연간 한 215억 정도의 매출이 연간 순수하게 이제 이 매출 실적이 이제 반영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4,952억이 연간 매출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 이상 1% 이상이죠. 네. 10%이죠. 10% 같이 한 게 한 5% 정도의 이 매출 상쇄 효과가 좀 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인지컨트롤스 수상한 공시에서 한번 다뤄드렸을 때 당시 이게 대규모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급락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다다음 날까지 연이어서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의 흐름으로 희귀했던 그 이유는요.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의 인식 관점이 오래 인식되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인식되느냐 아니면 이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희석이 좀 된다면 2,152억 원의 매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연간으로 한 215억 정도의 어떤 매출 분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희석된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것도 거의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네. 희석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제가 인지 컨트롤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 공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매출을 납품하게 되면
이게 희석 요인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별거 없네요. 네. 공급 계약이 별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주 계약의 신호탄이 과연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요, 2031년도까지 2,153억 원의 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전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2차 전지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좀 이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배터리 셀 이 보호 케이스가 뭐냐면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이 배터리 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이 배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폭발의 좀 폭발할 수 위험이 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우수한 이 알루미늄 성분의 어떤 소재를 이 셀에 이 보호 장치로 이제 두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열을 좀 더 빨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사의 어떤 이 수혜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 네. 알루코는 알루미늄 전문 회사인 만큼 또 굉장한 경쟁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독보적인 것보다는 이 시장 점유율이 이 회사가 뭐 결코 이 낮은 점유율의 이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 주목세로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해외 시장이 좀 공급하는 이 계약이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부터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납품을 했는데 이게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에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이제 공급하는 거고 이게 2031년도 12월까지 좀 지속되는 어떤 공급이다. 즉 해외의 어떤 이 판매 호조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서 빠르게 이 산업의 이 전환이 진행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제 알루코의 어떤 이 수주는 크게 또다시 증가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맞는 이 수요는 지속적인 어떤 증가세를 좀 갖고 가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나 수주의 어떤 잔고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차트 보면서 더 정확하게 모멘텀도 짚어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죠. 네. 자, 알루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저점 영역 때는요, 이 회사 지금 한 2,6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 크게 주목되지 않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작년 8월부터 상승했었던 원인은 이 K-뉴딜 정책, 우리나라의 어떤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정부 정책의 어떤 발표가 되면서 친환경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어떤 이 테마가 한번 시세를 강하게 한번 낸 적이 있었죠. 이때 분출됐던 이 테마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자, 이제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저점 일봉상의 단기 저점 영역 때는 지금 3,6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탄탄한 지지대는 요 구간이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4,800원은 지금 탄탄한 지지대다. 지금 4,800원 상단에서 주가는 좀 추이 유지하고 있는데 자, 알루코 그렇다면은 이 기대감만 갖고 상승했던 주식들이 대부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지 않고 낙폭 과대해서 충분하게 그래도 차트의 어떤 추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작년에 4천억을 투자해서 베트남의 생산기지 두 곳을 지금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투자한 이 베트남에서 이 관련된 이 배터리 셀 이 케이스가 지금 납품되는 겁니다. 즉 베트남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양산되는 이 제품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 출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가 이제 모든 투자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적 향상만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3년 또는 4년 이내에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4천억 원의 이 막대한 비용을 작년에 투자했던 거죠. 3년에 걸쳐서 이제 많은 설비 투자를 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투자 이후에 이 투자 엑시트라는 표현이 맞죠. 분명히 투자한 것의 기대 이상의 어떤 수주와 실적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이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어떤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간 설정 좀 해드릴게요. 자, 요 구간인데 지금 단기에 탄탄했던 이 일봉상의 어떤 고가 구간은
5,400원 구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흐름을 좀 이탈해서 이 박스권 안에 좀 있는데 자 가능하다면 저는 매수 구간을 봅니다. 지금 4,800원에서 요 구간이죠. 자 4,800원에서 5,1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4,800원에서 5,1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인데 포트 비중은 5% 정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4,800원을 이탈된다면 4,200원에서 4,8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LG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이 실적 상승 기대감 보여주고 있는 알루코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타점 짚어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4,800원 선에서 5,1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포트 비중은 5%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4,800원 이탈한다면 4,200원에서 4,800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바로 2차 전지에 힘주는 CIS 실적 개선 언제쯤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동사 2002년 설립돼 2차 전지 제조 설비 및 자동화 설비 설계 제작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한국 제3호 스펙과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로서 2차 전지 제조 공정 이전 공정에 해당하는 이 전극 공정의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개별 기준으로 매출 1,1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9억 원, 순손실은 44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이 17.4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64% 감소했고 또 당기 순손실을 실현하며 적자 전환한 겁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가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1억 원으로 127.5%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분기 순손실도 3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며 75%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 고객사들이 검수 일정을 연기하면서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회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CIS 관계자는 2분기에 연기됐던 일정이 정상화되면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이 실적이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판관비 등의 영향으로 이익률 하락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매출 목표는 작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던 CIS가 이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수익성 개선과 또 기업 가치 상승도 기대해도 될까요, 대표님? 예, 일단 CIS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주 저조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 1분기 매출액이 지금 22억, 작년 대비 한 91%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7.5%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 회사가 작년에 냈던 이 숫자, 지금 분기당의 어떤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1분기에 왜 매출이 좀 저조했을까? 좀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회사 측이 좀 발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검수 일정의 진행으로 인해서 검수 일정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1분기에 잡혀야 될 이 매출 부분이 2월 된 겁니다. 즉 2분기로 2월이 된 건데 회사는 지금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분기에 연기됐던 일정들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하반기에 들어들수록 이 1분기에 못했던 매출을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부연하고 있는데 자, 근데 어제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공급 계약을.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자, CIS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은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입니다. 이 회사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추가 수주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매출액 1,180억 원에 20.8%에 해당되는 246억 원의 이제 매출을 따낸 건데요. 자, 계약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연말까지인 2022년도 12월 20일. 자, 그렇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246억이라는 새로운 매출이 좀 인식이 될 텐데, 이게 잔금 받는 성격으로 해서 뭐 내년에 246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이다. 자, 6월 9일에 이 초도 물량이 납품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많은 이 물량이
납품되지는 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된 추가 매출 이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예측이 좀 되고 있고. 대표님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 계약 기간이 또 2022년이니까 반대로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어찌됐든 아까 같은 경우도 2,400억 원대 매출이지만 10년으로 나눠서 연간 한 200억 대의 신규 매출이 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최근 매출액 대비 다소 이제 높은 금액이 단기죠. 내년까지 납품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실적적 요인이 훨씬 더 나은 빠르게.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자, 매출의 어떤 이 수익 인식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계약 종료일은 고객사의 셋업 및 시운전, 검수 후 잔금 입금 예정일이다. 이게 뭐냐면은 장비는 뭐죠? 우리가 물건, 원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 투입돼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지만 장비는 뭡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시운전을 해서 가동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바로 그쵸.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장비에 큰 하자가 있거나 스펙이 좀 미달됐거나 어떤 규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그럼 안 때문에 되죠. 장비 제조업체들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게 되고, 잔금의 경우에는 이 장비의 테스트가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이 자금을 받는 테스트인데, 아까 1분기 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거는 기납품된 CIS의 이 전극 공정 장비가 지금 이 검수의 지연, 즉 공정도에 들어왔던 이 먼저 납품은 끝냈는데 테스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을 못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반기 이후에는 이 CIS의 어떤 실적의 어떤 개선 요인을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이미 이 회사가 지난 4월에도 미국의 얼티엄 셀스라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507억 원의 매출 계약을 좀 따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 공시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맞네요. 자, 최근에도 42.98%에 해당되는 507억 원의 매출을 했었죠. 자, 이거는 2023년도 6월 30일까지 납품하는 이 계약인데, 전국 공정 장비의 꾸준한 실적 수준을 좀 동반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다는 것은 장비 업체의 어떤 특성상 소재 부품상과는 좀 더 다르게 장비 업체는 잔금의 수령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잔금은 시운전과 시생산을 위한 어떤 이 셋업이 충분하게 완료가 돼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반된다면 언제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좀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잔금 수령이 중요하다까지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대표님, 일단 이 CIS는 또 전고체 전지 개발로도 또 유명한 회사예요. 그렇죠. 지금 올해 3월에도 이 회사가 지금 삼성 SDI랑 차세대 우리가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2차 전지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이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CIS, 그 다음에 DH 미래컴퍼니와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장비에 이 CIS가 지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게 삼성 SDI랑 지금 협업하는 건데, 삼성 SDI가 빠르면 6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라고 계획을 좀 밝힌 바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전극 공정의 이 장비 필수품인 CIS의 이 수혜는 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설의 어떤 이 캐파 증설로 인해서 장비 판매에 호조가 있지만, 전고체라는 이 특수한 배터리로 가는 이 사업 안에서도 CIS는 이 사업이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지난 수상한 공시에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CIS는 뭐 거두절미하고 1분기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포기할 회사 아니다. 기술력을 수반하고 있고 반기, 3분기에 충분하게 못했던 숫자가 찍힐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꼭 반드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력으로 수주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더 정확한 모멘텀 살펴볼까요? 네, 일봉상의 지금 차트 저점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의 차트 저점은요. 자, 7,000원입니다. 자, 바로 요거가 있는데, 자,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에서 회사는 지금 1차 상승과 그 다음에 작년 이 전고체 생산 개발 기대감으로 올해 1월에 2350원에 이 신고가 갱신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자, 재료 소멸 관점이죠.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올랐지만 수주가 받쳐주지 못했고 못하니까. 추가적인 게 뭐였죠? 1분기에 실적을 고르게 내지 못했어요. 이 실망 매물이 자 3월달, 5월달 기점으로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실망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반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망 매물이 좀 나왔지만 회사는 꾸준하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10년짜리 뭐 5년 이상의 짜리가 아니라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모두 납품되는 아까까지 올해 이제 초도에 체결한 이 공급 계약 액수는 한 800억 정도 규모인데 이러한 요인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한다면 2년 후에는 이 회사의 추가적인 어떤 매출 인식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타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 15,000원대를 탄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 좀 형성되어 있는 주가인데 1차 타점은요 9,800원에서 12,000원 구간이다. 9,800원에서 12,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5% 미만의 구간은 괜찮은 구간은 자 저는 여기입니다. 13,000원에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으로 이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 CIS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요.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9,800원 선에서 12,000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 비중 5%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12,000원 선에서 13,000원은 포트 비중 5%로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마지막 내용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분할 결정 돌연 철회한 이유는 입니다. 네, 97년 설립된 치과용 임플란트 및 치과용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사로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권 1위, 또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81억 원으로 129%가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1,7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가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526.1%가 증가했습니다. 분기순이익은 14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한 바 있는데요. 회사는 1분기 호실적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견조한 중국 매출, 그리고 미국 수출 증가 등 해외 법인 영업 호조를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원가율 유지가 실적 상승의 견인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4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 기업 분할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인적 분할해서 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를 계획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구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 4월부터 진행한 이 인적 분할, 대표님 철회를 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였습니다. 잠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기타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회사 분할 결정 철회 및 임시 주주총회 취소를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4월에 회사를 분할해서 신설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업회사와 또 하나의 법인은 이 투자회사 또는 이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지배회사로서의 어떤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뭐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분할을 안 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분할 승인을 위해서 불러놓은 임시 주주총회마저 취소를 이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경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4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분할을 결정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환경 등의 변화 등으로 분할 추진의 당초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분할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분할 결정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지금 와서 안 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 평가를 좀 받음으로써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을 좀 예상을 했다라고 좀 지난 인터뷰에서 좀 밝혔는데 지금은 내부 검토를 걸쳐서 분할을 하는 것이 주주 가치에 더 유리하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의문이었던 게 딱히 기업 분할에 대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대표님, 네. 이 기업 분할 뭐 취소가 어떻게 주가에는 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던데 또 사실상 크게 영향을 끼친 바는 없었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적 분할의 어떤 형태, 인적 분할로 신설회사의 어떤 재상장 부분이 진행될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취소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서 이게 남게 되면 어쨌든 이 회사가 상장법인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를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자본 조달의 용이성, 즉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이 자금을 쉽게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이 인적 분할에 따른 이 소유 주주의 어떤 인적 분할의 어떤 비율만큼의 지분을 추가로 또 받는 그런 어떤 베네핏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그래도 장사를 잘 하고 있다. 자,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1분기 실적이 1715억으로 31.3%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526%가 증가한 256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치과 치료 등의 어떤 제한으로 이 임플란트 시장이 다소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반기 이전까지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깜짝 호실적이 나왔고 이후에 오스테오 임플란트를 다시 시장에서 주목하게 됐는데 오히려 1분기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흐름이다. 더군다나 이런 흐름이 견조한 중국 매출과 미국 수출의 확대, 즉 해외의 어떤 이 매출 판매 호조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입증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요인 가치가 이 분할의 어떤 취소라는 이 모멘텀의 훼손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기 실적까지 뭐 호실적이 예상되는 오스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긍정적인 요인이 더 주주가치 제고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분할 취소가 단순하게 주주가치를 뭐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이게 논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이 언제나 강조하셨던 실적 그리고 실적을 한 번 또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항상 숫자가 좀 잘 나오고 성장세가 확실한 어떤 종목들이 악재, 단기 않아요.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죠.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사야지라고 맘먹고 있을 때는 이게 사실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기회조차 좀 주지 않고 있는 흐름인데 자, 오스테오 임플란트 오늘 이 주가도 1.75% 상승한 98,900원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시의 어떤 취소 효과는 좀 미미했다. 네. 그렇지만 불성실 이 공시 심의는 좀 진행될 것이다. 공시를 어찌됐든 번복했고 임총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저는 이 불성실 공시 심의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정확한 타점도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일봉상의 실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어떤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상승의 이유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따라오는 이 이유는 바로 실적이죠. 추가적인 실적, 올해도 장사를 잘했는데 지금도 잘했어. 1분기에도 잘했는데 반기엔 더 잘했어. 2022년도는 여기보다 시장 예측보다 더 크게 뛰어넘는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미래의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어떤 선택 사항으로서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 요즘은 좀 젊은 층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화된 생활의 어떤 의료 필수품이 아닌가. 이 시장에서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회를 좀 잘 주지 않고 있는 오스테오 임플란트지만 1차 매수 구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홀딩이 맞고요. 자, 1차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78,000원에서 85,000원 구간. 자, 보수적으로 좀 더 본다면 이 구간입니다. 78,000원에서 87,000원 구간에 도래된다면 1차 매수 유효하다.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결정 뉴스와 또 반면에 탄탄한 실적 보여주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78,000원 선에서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78,000원에서 87,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시는 전략,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은주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